은퇴 후 누구는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병원 문턱을 드나들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같은 나이에 퇴직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3가지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는 하루의 리듬을 잃은 사람과 지킨 사람입니다. 퇴직 전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일을 하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 구조가 무너지면 몸의 리듬뿐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도 흔들립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68세 김모 씨는 처음 1년 동안은 자유롭다는 생각에 늦잠도 자고 끼니도 대충 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체중이 8kg 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활동량 부족과 불규칙한 식습관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은퇴한 동기 박모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와 동네 뒷산을 30분 오르고 내려와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손주에게 전화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건강은 돈보다 리듬이 좌우합니다. 몸의 시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차이는 움직임의 양보다 움직임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운동량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움직이느냐입니다. 부산의 72세장 모 씨는 하루 만보를 채우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걷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의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오후엔 친구들과 작은 합창단 연습을 합니다. 두 활동 모두 신체적으로는 운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를 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즐거움 기반의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움직임 안의 의미가 몸을 젊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력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이나 식습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사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75세 남모 씨는 퇴직 후 친구 모임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지내며 TV만 봤습니다. 그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했지만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도 있지만 우울이 더 위험합니다. 반면 매주 복지관에서 기타 동호회를 하는 71세 윤모 씨는 젊은 사람들하고 섞이니까 생각이 젊어지고 병이 도망간다고 웃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0년째 혈압약 복용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건 돈도 유전도 아닙니다. 리듬, 의미 있는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 3가지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루의 구조를 잃지 않고 몸을 즐겁게 움직이며 사람 사이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이자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길러진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 리듬이 곧 당신의 건강 수명입니다. 은퇴 후 건강 수명이 달라지는 결정적 차이는 결국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같은 나이에 퇴직했어도 어떤 이는 더 젊어지고 어떤 이는 빠르게 쇠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힘, 하루를 설계하는 리듬, 사람과 이어지는 관계가 남은 인생의 속도를 결정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65세에 은퇴한 박정수 씨는 퇴직 직후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회사라는 틀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자 처음엔 해방감이 컸지만 곧 그 자유는 무기력으로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고 밥을 챙겨 먹는 일도 귀찮아졌다. 점점 활동량이 줄며 체중이 늘었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동시에 처방받게 되었다. 그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빈 게 더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정용철 씨는 전혀 달랐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집 근처 도서관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다. 처음엔 신문만 읽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인문학 아카데미 포스터를 보고 강좌에 참여하게 됐다. 그 후 정 씨는 강좌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2번 만나 독서와 산책을 병행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걷고 사람을 만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낸다. 의사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60대 중반의 신체가 아니라 50대 초반 수준이라 말했다. 둘 다 같은 세대의 은퇴자였지만 하루의 리듬을 설계한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건강 수명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의학적으로도 이 차이는 입증되고 있다. 은퇴 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 효율이 높고 면역 기능이 안정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햇빛을 받는 습관은 체내 생체 리듬을 유지시켜 노화를 늦춘다. 우리가 흔히 기분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신체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정신적 피로로 이어진다. 퇴직 후에도 하루를 일정하게 구성하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움직임의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금세 지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 차이는 즐거움과 의미다. 70세 김성호 씨는 퇴직 후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무릎 통증을 이유로 그만뒀다. 그는 억지로 하는 운동이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라도 곡성의 72세 조말순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저녁이면 마을 합창단 연습에 참여한다. 따로 운동을 한 적은 없지만 혈압도 정상이고 몸이 가볍다고 말한다. 그녀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단 오늘도 사람들과 노래하고 웃는 게 좋아서 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만든다고 말한다. 뇌는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근육과 신경의 활성도를 높인다. 즉,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의 몸은 스스로 젊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 연결이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 하지만 그 고요는 종종 고립으로 변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관계가 끊어지면 신체적 퇴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한양대 예방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이상 사람을 만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전두엽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게 한다. 퇴직 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한 69세 박모 씨는 처음 1년간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권한 마을 청소 봉사에 참여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매주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마을 회관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역 노인 밴드의 기타 담당이다. 몸이 젊어진 건 둘째치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그의 말엔 활력이 묻어 있었다. 반면 같은 시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한 은퇴자는 사람을 피하며 혼자 지내다 우울증을 겪었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 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돈도 유전자도 아니다. 하루의 리듬, 의미 있는 움직임,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축이 노화를 늦추고 삶을 연장한다. 은퇴는 단순히 일의 종료가 아니라 자기 리듬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자유를 무계획의 시간으로 오해하지만 진짜 자유는 의식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를 스스로 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은퇴가 시작된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살리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루를 느슨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매일의 루틴 속에서 생명력을 되찾는다. 그들에게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몸의 나이를 늦추는 것은 결국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다. 퇴직하고 나니 인생이 멈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시 시작할 시간이 주어진 거였어요. 예전엔 회사가 내 리듬을 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처럼 건강 수명은 병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내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이유 있는 걸음을 걸으며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젊음의 비결이다. 당신의 하루가 건강한 리듬으로 흐른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진다. 결국 은퇴 후의 건강 수명은 시간이 아닌 의식적으로 사는 힘이 결정한다.